단칼에 끝내는 투자 심리 7회차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8월 11일에 기사가 나갔는데요. 사람은 타인의 비판이나 조언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사 제목이 타인의 조언 수용을 방해하는 후회, 회피와 자부심 편향, 파테마타, 마테마타, 낮은 수준의 투기 경험이 필요한 이유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발음이 좀 어려운데 고대 그리스인들이 항상 되뇌었다는 말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배운다는 뜻이에요.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단 여기에는 성찰이라는 과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고통만 추구하자면 매저키스트라고 할 수 있겠죠. 나심 탈렙이 약 30년간에 걸쳐서 쓴 아주 재미난 책 스킨 인 더 게임에 나오는 격언입니다. 최소한 살갗이 벗겨지는 고통을 겪어봐라. 그런 뜻이에요. 사람들 참 말 안 듣죠. 자기가 몸소 겪어봐야만 그 사정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행동경제학자들은 로또 실험을 통해서 후회, 회피와 자부심이라는 편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피실험자가 몇 달 동안 계속해서 동일한 번호의 복권을 계속해서 사왔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당첨이 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친구가 와서 새로운 조합의 번호를 제안을 합니다. 자, 과연 여러분들은 번님이 알려준 번호를 쓸까요? 안 쓸까요? 아마도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서 피실험자가 선택한 로또 번호와 친구가 알려준 복표의 당첨 확률은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후회할 가능성은 두 가지죠. 첫째는 종전 숫자를 고수를 했는데 친구가 알려준 번호가 당첨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내가 행동하지 않아서 생기는 부작위의 후회예요. 두 번째는 로또 번호를 바꿨는데 기존에 내가 선택해왔던 숫자가 당첨되는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 더 후회스러울까요? 당연히 후자가 더 마음이 아픕니다. 부하가 치밀면서 친구를 원망하게 될 수도 있어요. 쓸데없이 나서가지고 일을 망쳤다고 말이죠. 이걸 우리네 관용구에서는 뭐라고 하죠? 예전에는 중매를 잘 서면 술이 석잔, 중매를 잘 못 서면 뺨이 석대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소유 효과에 따른 애착과 현상유지 편향, 그리고 앞서서 살펴본 여러 가지 감정이 함께 합니다. 그래서 더 고통스러워요. 내가 번호를 바꾸지 않았다면 후회할 가능성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번호를 바꿈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을 했다면 또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쳤다면 이 후회라는 감정은 아주 오랫동안 우리의 마음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술 한잔 먹을 때 내가 그때 그러지만 않았어도 하고 통함의 말을 하게 될 겁니다. 주식 투자는 이러한 감정을 그대로 반영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부심만을 추구하고 후회는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익이 난 주식은 서둘러서 매각을 하고 손실이 난 주식은 지나치게 오랫동안 간직을 합니다. 바꿔 말해서 현금이 부족해서 갖고 있는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면 이익이 난 종목을 우선적으로 팔아서 자부심을 얻습니다. 반대로 손해난 주식은 계속해서 보유를 하면서 후회를 피하려고 합니다. 결국에 내 계좌는 박살이 난 종목만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분이 아주 안 좋죠.
누군가가 내가 보유한 종목에 대해서 회의적인 의견을 말하면 그냥 감정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신경질적인 말을 하면서 참견하지 말라고 쏘아붙여요. 속마음은 이렇죠. 어딜 감히 니까짓 게 뭔데? 겨우 하찮은 인간이 말이야. 이렇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과 선택은 그 당시에는 가장 최선이라고 했던 선택과 판단은 투자에서만큼은 실패하게 만드는 함정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타인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파테마타, 마테마타. 우리는 오로지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단칼은 투기도 경험해보라 하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한두 번 얘기해서 못 알아들으면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족에게만큼은 또 다른 얘기가 되죠. 여러 번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우리의 심리예요. 자, 이러한 자부심과 여러 가지 인간의 본성이 2020년과 같은 가열찬 상승장과 맞물리면 너나 없이 아주 위험스러운 투자를 하게 됩니다. 투자가 아닌 투기적인 목적으로 짜릿함만을 추구하는 것을 쫓게 되는 겁니다. 초보자들은 그저 시장의 핫 이슈로 떠오른 주식만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손해를 봐요. 이렇게 손실이 나면 본전을 찾기 위해서 더 위험한 거래를 하죠. 상장 폐지 가능성이 아주 높은 저가주를 사요. 선물이나 옵션 같은 파생 상품으로 한 방에 만회를 하고자 합니다. 또 FX, 즉 외환 거래에 뛰어들기도 해요. 우리에게 HTS가 대중화된 것은 2000년대 초반의 일입니다. IT 혁명이 불면서 폭발적으로 데이 트레이딩이 늘어났어요. 당시 서점가에는 단타 거래를 부추기는 책이 베스트셀러를 차지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차트 기법의 인기는 대중의 관심을 독차지했습니다. 시장이 호황을 맞이하면 주식 리딩 카페가 우후 죽순처럼 생겨났다가 없어집니다. 추천 종목 장사를 하다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면서 폰지 사기의 피해자가 뉴스를 장식합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이고 미래에도 똑같을 겁니다. 요즘은 MTS, 즉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트레이딩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증권회사가 조성한 플랫폼에서 계속 상주하기를 유혹해요. 또 시대의 변화를 반영을 해서 암호화폐 트레이딩이 지금의 젊은이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포장을 했지만 도박판에 불과합니다. 주식과 도박은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집니다. 한순간에 돈을 벌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도박을 하면 결국에는 실패로 귀결이 됩니다. 트레이딩은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로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테마타, 마테마타. 중독까지는 아니더라도 탐미 정도의 수준까지는 경험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 제 입장이에요. 누구나 신기하고 재미난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속에 푹 빠져듭니다. 과거에 놀거리가 별로 없었을 때에는 당구가 거의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었습니다. 농담 삼아서 전셋값을 날리면서 당구에 빠졌다 라는 얘기를 하고는 했어요. 지금은 더 많은 놀거리, 더 자극적인 볼거리, 더 흥분되는 체험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으뜸은 돈 버는 쾌감입니다. 속칭 돈맛에 중독이 되면 보이는 게 없어요. 도박으로 짜릿한 경험을 한번 하게 되면 어떤 사람에게는 끊을 수 없는 마약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통과 의례입니다. 우리가 미치지 않고서는 뭔가를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이에요. 다만 그 피해를 적게 하고 균형 잡힌 사고로 돌아오는 것이 빠를수록 좋습니다. 사람은 경험의 동물입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봤자 몸소 경험하고 뼈저리게 느끼는 것만 못합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 당장 감당할 수 있는 금전적 위험을 실행해 보세요. 인간에게는 횡재수를 바라는 도박 본능이 있으므로 무조건 억누르기만 해서는 스트레스가 됩니다. 강세장에서 트레이딩도 해보고 깨지기도 하고 약세장을 겪으면서 투자관이 정립이 되고 단단해지게 될 겁니다.